또다시 9월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9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우선 멀리 유엔 총회가 열리는 때이고 북측의 김정은이 활발하게 무엇인가 의식을 치르는 그런 9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그랬고 또 그 지난해 그랬고 우리는 9월이 올 때마다 그리고 이 가을 내내 통일, 남북관계 이런 데에 휩쓸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연일 세계 대통령, 통일 대통령, 하다못해 동북아, 동아시아 대통령 이런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은 테마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고집대로 이미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론,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통일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운 그런 정치 세력은 민주화 세력입니다. 이 민주화 세력의 시작은 통일과 관련해서 그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사실 김영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여기에 치우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도는 떨어지니까 이들은 제외시키기로 하죠. 그러면은 두 사람을 뺀 나머지는 항상 이 통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정치에 써먹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풍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수 정권의 북풍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걸 북풍으로 썼고 특히 좌파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게 평양으로 휙 넘어가서 무게중심이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북풍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평양으로 옮겨가서 본거지를 그리에 옮겨갔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통일 대통령을 꿈꿔왔구나. 그거는 이제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좀 바뀝니다. 이런 것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바로 북한의 현실, 북한의 그 권력 구조가 그러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납득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는 김일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의만 하면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짜로 통일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좀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김일성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일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하면 젊지요. 젊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크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고 보니 북한이 없어지는 진짜 통일, 누구나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독일과 동독이 합해지니까 동독이 없어졌죠. 공산 동독이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진짜 통일은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알아차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만 해도 그래, 북한이 없어지지는 않고 둘이 살아남는 상태에서 통일은 될 거야.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게 바로 연방제 통일입니다. 둘이 같이 살아남되 그래도 좀 한 집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한 집에 들어와서 두 살림을 하더라도 한 집으로 가는, 그래 좀 통일스러운 통일. 그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이 10이라면 노태우 대통령이 생각했던 통일은 정말 10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방제 통일은 한 5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연방제 통일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오판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 밝혀졌죠. 그런데 그거를 물려받아서 추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잘 안 됐죠. 그리고 다시 그걸 이어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진짜 해보려고 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이 특징이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 사람들은 김정일을 직접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김대중식의 통일, 연방제 통일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이때는 김정은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다 보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저 김대중계라고 통일에 있어서 김대중계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박근혜 이게 다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획팀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받고 김정은을 보니까 이거 완전 젊은입니다. 펄펄한 젊은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그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지금의 북한 체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보다도 김정은 때는 이제 북한 체제를 포기 안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연방제라고 해도 체제가 좀 무너지죠. 조금씩 서서히. 그런데 김정은은 그건 노하는 겁니다. 체제는 손도 대지 마라. 게다가 북한 체제를 포기하기는커녕 더 탄탄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그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10이라고 하는 통일은 안 되고, 또 민주화 세력의 선배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했던 5라고 하는 연방제 통일도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자, 통일이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남침 위협에 시달려야 할 텐데,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 뭐 이런 거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통일이 안 된다면 침략이라도 좀 면해보자. 될 수 있으면 이왕 침략을 한다면 좀 더 늦게 침략을 할 수 있도록 뒤로 밀어보자.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평화라도 유지하자. 이렇게 밖에 이제 나온 워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적화통일을 하는, 남침을 하는 시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뒤로 늦추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살라미 통일을 구상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통일이라는 것을 그때 보면은 평화협정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리마연이 방송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자, 너무나 멀리 두고 문을 설치하고 담장과 문이 있고 이게 계속돼서 우리가 저 문을 바라볼 수 있으면 꿈꿀 수 있고, 우리가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으면 두 번째 문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그 인내력이 대단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런 꿈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죠. 바로 이게 저 멀리 사실은 불가능한, 이게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말하고 참 비슷하죠. 사실은 불가능한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통일이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라미로 통일을 위한 이것을 계속하면서 북한에 계속 먹이를 주면 남침의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이게 통일 살라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단순하죠. 지금 김정은이도 비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라미로 비핵화에 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밖에서는 비핵화를 살라미 전술을 쓴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살라미로 핵 완성을 추구한 겁니다. 핵 무력을 완성하면 그때 세계에 너희들 두고 보자. 뭐 그런 것이었고, 이 남측에 문재인 대통령은 살라미로 비핵화를 한다고 밖에서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비판도 받았고 했지만 그거 아니다. 살라미로 남침 늦추기를 했다. 살라미로 평화를 추구했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 모습이 보이죠. 결국 이 남북 이들이 한 짓은
B급들이 나름대로 머리 싸움을 하면서 이 세계사의 흐름에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서 먹잇거리를 찾아내고 뭐 그랬다 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 통일 살라미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뭐냐?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이 비록 연방제라고 하더라도 진짜 통일을 추구했죠. 실현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이 추구한 게 애초에 통일이 되면 좋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반쪽 통일이라도 해보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추구한 통일은 우리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실선으로 모양이 딱 보이는 그런 통일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저거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본인이 알고 통일은 하늘에 걸어 놓은 것이죠. 북한 비핵화를 하늘에 무지개처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까지 올라가 보자. 살라미를 한 것이죠. 계단을 살라미로 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통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비핵화, 평화, 뭐 남북 관계가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건수는 많은데 자, 김대중 대통령이 눈사람을 실선으로 그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점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눈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이다.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여기에 단 어느 점인가의 근처에 있는 사람은 통일될 거야. 북한이 바뀌었어.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통해. 미국도 움직였어.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론으로 통일부를 통해서 내놓은 게 일단 3조각 냅니다. 3단계 통일.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3조각을 냈다고 한다면 이거하고는 다르다. 실선과 점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국민에게 확성기를 틀어놨습니다. 개인의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놓고 계속 방송을 해댄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남침을 늦추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적화통일에 찬성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만들었다. 그것도 괜찮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은 통일이 가능할 것처럼 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북한을 무시하면서 우리 힘이 커져서 될 것이라고 믿고, 좌파는 좌파대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북한하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쨌든 북한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 그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반항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그 이전 대통령들 때보다도 정부 안에서는 이 통일에 대한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맥이 끊어진 겁니다. 법적인 통일이 김정은이 나타남으로 해서 불가능해졌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 북한과 통일은
안 된다. 김정은이 죽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안 된다. 김정은이 죽기 전에. 이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걸 바보가 아니라면 대통령식이나 된 사람이라면 알게 된 거죠. 어떻든 통일 살라미를 가지고 그거라도 좀 단단히 말뚝을 박아 놓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애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그의 욕망 때문에. 그런데 2022년 5월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연임을, 헌법을 바꿔서라도 연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부터 헌법에 계속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이죠.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면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찾은 게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반조각을 내면서 문바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윤석열 선거운동을 그냥 몸을 던져가면서, 그 조직이 몸을 던져가면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바, 그 조직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뉴스 나왔죠.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보면 우선 그랬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문재인의 연임 같은 후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즌2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조국 씨를 가둬버리고 사실 지구 밖으로 던지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과 윤석열이 조국을 쳤습니다. 자, 지금 비슷한 구도가 또 보이는데, 지금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이재명을 지구 밖으로 던지고 싶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은 조국이고 이제 이재명이다. 또 있겠죠. 우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조국을 구하란 말이냐? 조국을 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을 구하라는 말이냐? 이재명을 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은 이들이다. 지금까지 과정을 훑어보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무서워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재명 씨는,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리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런 사람은 빨리 감옥에 넣는 것이 옳습니다. 보수 우파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통일 살라미라는 게 실패하고 연임 같은 그 후임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재인의 그 위협을 물려받아서 다시 이걸 재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름을 관념적 연방제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관념적 연방제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그 뜻을 학습을 제대로 해야 이해하겠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윤석열, 문재인이 2인 삼각 알죠? 다리 하나를 묶어서 같이 걸어가는 바로 이 2인 삼각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을 감옥에 잡아놓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우상화도 해주고 있고 사실은 원팀이기도 하고 또 한 몸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거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눈사람을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눈사람이라고 봐주는 사람은 소수다. 아니면 세뇌당한 사람들 뿐이다. 이랬는데 바로 이 점으로 된 눈사람을 눈에 보이게, 특히 다른 나라, 세계 각국에 이게 눈에 보이게 하는 작업을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담대한 구상인 겁니다. 윤석열이 실용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이명박의 실용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윤석열에게 이명박 대통령 때 정부에 있던 사람들, 정치하던 사람들이 와 있다 해서 이게 MB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MB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MB 사람은 윤석열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과 이명박은 관계없다. 윤석열이 이명박의 시즌2다. 이렇게 색깔을 자꾸 찾으면 사람은 변해갑니다. 계속 그 일정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색이라고 할 겁니까? 윤석열의 실용은 이명박의 실용이 아니고 문재인의 그 통일 살라미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실천을 의미한다. 실용은 통일 살라미 실천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 관념적 연방제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있고 미수복지구인 38선 이북 지역, 북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세계 다른 나라는 좌파 정권들이 계속 통일을 하려면 이것도 나라, 이것도 나라여야 하겠죠. 안 그러면 흡수해야 되니까 지방으로. 좌파 정권이 이 민주화 세력이 이걸 나라로 만들어 줬습니다. 계속 나라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도 여기를 나라로서 정식 명칭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두 나라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있는데 통일은 안 됩니다. 통일은 이렇게 합체를 해야 하겠죠. 안 된다는 거 김정은이 나타나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을 물려받아서 지금 할 게 뭐냐. 이렇게 따로 있는 두 개를 한 그릇에 담으면 되겠죠. 이게 나라가 안 움직이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면 되겠죠. 한 개를. 그게 바로 그 캡슐을 씌우는 겁니다. 뭐 땅콩이 알갱이가 있는데 뚜껑을 씌운다든지, 알약이 2개 있는데 여기다가 캡슐을 씌운다든지 방식은 많죠. 뭐 메타버스 캡슐이다. 이렇게 이걸 씌우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만약에 나라와 나라가 있으면 국경선을 허물고 다시 하나를 씌워야 통일인데 그대로 두고 씌우는 겁니다. 좀 다르다 싶죠. 자, 이렇게
캡슐을 씌운 요 한반도의 이름은 통일 코리아다. 자, 이렇게 봅시다. 근데 이 캡슐은 속이 보이면 안 됩니다. 뭐 옛날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그랬는데 속이 안 보이는 불투명 캡슐을 반드시 씌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하는 일입니다. 언더 더 돔, 뭐 이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보면 한 나라, 속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있게 만들고 남북 교류가 가능하게 만든 이런 대한민국의 그 행정 시스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역으로 가는 것이죠. 자, 기존에 어땠는가 하면 밖에서 계속 이게 딴 나라라고 북한을 키워준 게 한국의 그 좌파 정권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 그래서 밖에서 이제 두 나라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두 나라구나 이러니까 그럼 북한만 때리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한반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나라로 행동을 하겠다. 진짜 나라는 아니고 민족과 민족 해서 민족 간의 교류라고 해서 이거는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다 하고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남북 간에 왕래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과거 통일을 추구하던 정권에서 하던 일이죠. 그게 바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국내법과 국제협정, 협약 같은데 다 위반되게 됩니다. 예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두 나라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한 나라처럼 행동을 하는 걸 법제화하고 대통령들이 이런 걸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북한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바뀌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 바뀌었습니다. 한국만 들여다보고 싶어하고 한국만 무엇인가 보내주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계속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에게 이거는 우리 내부 관계니까 너희는 간섭하지 마. 국내 문제 같은 거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데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완성을 하겠다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한국의 좌파 정권, 민주화 세력, 그 정권들이다. 속마음은 따로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한국의 정부가, 좌파 정부가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좌파 연임과 같은 후임이 대북제재 구멍을 뚫는다고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북제재의 구멍을 뚫고 북한에 뭔가를 넘겨주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캡슐 씌우기 전에하고 정반대로 전에는 밖에선 두 나라야 할 때 우리는 요 부분은 한 나라처럼 할게 이러다가 이제는 안에서는 두 나라야 이런데 밖에다가 우리는 분명히 한 나라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바뀌었죠. 자, 한국의 정치권, 한국의 민주화 세력, 윤석열을 포함해서 이들은 밖에서 이 한반도를 한 나라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입니다. 밖에서 통일했다고 속아 넘어가 주기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통일 살라미, 남침 늦추기를 계속해 가는 게 되고,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하는 게 되죠. 일단 통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을 승계한 윤석열의 입장에서 역시 남침 늦추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어받아가지고. 자, 이게 우리 국민으로 봐서도 통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그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던 말이 있죠.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좀 띄엄띄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러면 그게 평화다. 북한이 우리한테 겁을 주는 그런 도발이, 이 텀이, 간격이 이렇게 늘어져서 계속 늘어진 상태로 가면 그게 항구적 평화로 어느 순간에는 갈 수 있다. 그게 계속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쭉 오랜 세월 간다면, 20년, 30년, 그리고 또 계속 간다면, 그게 통일이지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1950년 이후로, 1953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놓고 전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문재인식으로 말하면 평화가 이미 왔네. 통일도 이미 왔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라도 김정은이 핵탄두를 날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인데,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게 통일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을 안 입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 두 나라잖아. 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의 한계가 이겁니다. 밖에서 한 나라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말로는 완성을 시켰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밖에서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담대한 구상의 겉모습이 뭐냐? 밖에서 한 나라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 안 하는데, 평양 시민이나 북한 주민이 찬성 안 하는데, 그래, 안에서는 똑같아. 지금까지 하고 똑같아. 두 나라야. 하나도 안 바뀌어. 바로 이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서는 통일이네 이러고, 안에서는 통일 아닌데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윤석열의 목적이 뭘까? 윤석열이 정말 꿈에도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통일 코리아라는 것을 불투명, 속이 안 들여다 보이는 뚜껑을 씌워서 통일했다고 하면서 유엔에 남한, 북한이 아니고 통일 코리아라는 새 나라의 이름으로 한 나라로 유엔의 회원국이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되겠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면 힘들지 않겠죠. 그래,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유엔에 이제는 남북 동시 가입이 아니라 통일 코리아 가입, 이거를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몸으로, 한 팀으로서 이제 이렇게 통일을 이룬다. 뚜껑을 씌워서 통일을 이룬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전혀 통일이 아니다. 밖에서는 통일이지만, 근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속임수가? 밖에서 의심을 하겠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의 북한처럼 폐쇄시킬 수 없습니다. 이 뚜껑을 씌우고 폐쇄시키면 감쪽 같겠지만 한국은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이 뚜껑을 씌워도 벌어서 북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국제통상, 국제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게 이거 탄로나는 건 순간이죠. 자, 이때 이걸 진짜처럼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겁니다.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죠. 현실의 정보로는 통일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고 저쪽은 그 부족 국가 같은, 그 부족 집단 같은 그런 것이어서 안 된다. 체제가 다르다. 이 연방제로 하면 될까? 북한이 싫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통일한 것처럼 만들려면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을 아무리 바꿔도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통일 안 된 상황에서 통일 정부로서의 행정 조직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보, 디지털 정보라는 걸로는 아니 통일 코리아 일국 체제로 설정 가능합니다. 디지털이 눈에 보입니까? 자기들 편끼리 보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의 지주 정보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지주 정보. 그 페이퍼 컴퍼니, 이것처럼 페이퍼 정보를 만드는 것이죠. 롯데가 우리는 저게 일본 거다. 아니 한국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롯데는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이 머리는 롯데가 아닙니까? 요 원리가 페이퍼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지역, 국가, 법체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딱 띄워놓으면 그러면 그냥 페이퍼 정부다.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걸 새롭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거를 일단 만들어서 띄워놓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봅시다. 이제 종합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대한민국의 정부니까. 근데 그게 통일정보라고 하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다 갖춰놓으면 되니까. 그래, 전 세계가 저거 디지털 정보 저게 코리아 통일정부래. 이렇게 보고 인정을 하게 되겠죠. 캡을 씌운다. 사실은 이 캡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게 그 캡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과 북 사이에 위를 덮어버리는, 밖에서는 통일정보 한계로 보이는 게 지금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이미 시작을 했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가? 윤석열과 문재인은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 됩니다.
통일 대통령들이 되는 것이죠. 좋겠죠. 노벨 평화상 뭐 받겠다는 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가?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통일 비용이 아닙니다. 그냥 식구가 2배로 느는 겁니다. 북한을 먹여 살리겠다.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절을 몇 채씩 쓰고 관사를 청사를 몇 개씩 쓰고 아침마다 나 출근할 테니까 너희들 국민들 멈춰서 하니까 여러분 다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북한 먹여 살린다고 하면 기업들 세금 내라면 내고 개인들도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내라면 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들 목에 개목걸이 찬 거라고 봐야 하겠죠.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자, 한국인은 이런 상태로 갑니다. 그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900억짜리 영빈관 짓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100% 정신 나갔냐? 이래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지금 문재인 윤석열이 끌고 가는 이거 끌려간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런 수준이니까. 자, 북한은 뭐가 좋은가? 이거 디지털 플랫폼 정보 캡 씌워 놓으면 여기는 북한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밖에서 봤을 때 통일 코리아만 있으니까 신생국이 되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면 법 집행을 못하죠. 갑에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이 없어지면 법 집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통일 코리아에 다시 제재를 하자. 그런데 이거 재의결하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이 이제 상당히 격화가 됐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재의결 반대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돼서 이게 가능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추가 제재는 아예 의결이 안 되죠. 합의가 안 되죠. 요번에도 북한에 무슨 경고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렇게 풀어주게 되면 북한은 대북 제재, 유엔 제재건 하여튼 일단 유엔 제재, 대북 제재가 제로로 갑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들러붙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에게 매달리고 있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이 연임해서 종신제로 가는 걸 지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렇게 가는가? 우리가 볼 때 윤석열이 보수 대통령 아니다. 이거는 진작 알고 있었고, 윤석열이 문재인 시즌2 이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래도 저거 친미나 친일이 아니냐 이렇게 일부 좌파 대중들이 욕을 하는데 그거 잘못 본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중, 중국 물을 먹었으면 이게 중국화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인데, 권영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중 쪽입니다. 친러는 조금
아직은 밖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 이런 짐작이 사실인가 하고 다시 그동안의 현상을 몇 개만 짚어봅시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CVID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비핵화입니다. 언젠가부터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한미군을 어디다가 빼다 쓸 수 있을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한국에서 좌파 정권은 주한미군이 저 미군 기지 털을 쓰고 싶어 한다. 한국에 미군을 갖다 놓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걸 믿고 배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계속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주한미군이 유사시에는 임무 수행을 하는 장소는 바뀔 수 있다. 그게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그리고 지금 훈련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하와이에서 하고 있죠. 국내에서 못하게 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밑그림은 두고 봐야 한다. 그래, 미국이 남북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걸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IAEA에서 비핵화 문서화, 법령화 이런 걸 가지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그게 안 돼서 한국에 온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 독자적으로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눈치를 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NPT를 준수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하는 건 둘째치고 왜 한국이 NPT를 준수하겠다고 하는가? 이게 한국이 핵을 가질까 봐, 핵 개발을 할까 봐 걱정을 해서 압박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통일 코리아, 이걸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캡을 씌운 통일 코리아에는 핵이 있죠. 북한 핵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통일 코리아는 핵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걸 두고 봤을 때 윤석열은 NPT 준수하겠다. 더 이상 확산 안 하고 지금 있는 그 정도로, 지금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게 NPT 준수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캡을 씌워놓고 있는데 NPT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조사하게 하겠습니까? 안에 두 나라인데, 통일도 아닌데.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고 한국이 우리가 담보할게, 북한은 핵 더 개발 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안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단하네. 대한민국 핵 보유국으로 만드네. 코리아 통일정부는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리고 이 새로운 나라 통일 코리아라고 하면 그동안 한국이 쌓아놓은 그 세계인에게 받고 있는 신뢰, 한국의 능력, 이게 이 통일 코리아라는 거를 비춰주면서 좀 더 쉽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너절하기 짝이 없죠. 속으로는 볼모 상태가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남이 안 보는데 잡혀 먹히면 행복하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 윤석열의 관념적 통일, 관념적 연방제, 혹은 이제 이름 붙였듯이 통일 코리아. 자, 이거는 그 불투명한, 속이 감쪽같이 안 보여야 되니까 속이 안 보이는 그 도움을 씌우든지 캡슐을 씌우는 건데, 이걸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한다. 그래, 윤석열이 김정은이에게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보이면 엄청난 북한을 지금보다 발전하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의지만 보이면 이거를 세계 모두는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으로 풀이를 했는데 말이 됩니까?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이는 비핵화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 미래의 언젠가 여건이 조성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말한 의지만 보이면은 뭐냐? 북한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페이퍼 정보, 이 불투명 돔, 캡슐, 이거를 승인해라. 그거 승인하겠다고 해라. 달라지는 거 없잖아, 이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두 나라 있는데 이거 한 나라라고 씌우는 거, 요거 승인하면 다 주겠다. 바로 그게 담대한 구상인 겁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남한의 야망, 남한의 그 야욕, 이런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럼 나도 이 기회에 좀 챙겨야지. 그래, 김정은이가 내놓은 게 핵무력법이라는 겁니다. 핵무력법에서 김정은이가 한 게 뭐냐? 뭐 네가 그렇게 지금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영원히 북한을 먹여 살려라. 김정은이의 평생을 담보해라. 안전하게. 이거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캡을 씌운 상태에서 두 나라로 가는데, 이제 이쪽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거를 남한이 여기를 채워주는, 부양하는 그런 걸 약속해라. 자, 외부에서 북한에 간섭하는 거 너희가 다 막아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싸우고, 북한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인이 그 모든 생활비를 대고 안전도 지켜주고. 자, 이거를 이야기한 게 핵무력법입니다. 미국 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야기하죠. 미국 쪽에서 김정은이는 미국하고 만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해서 관심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너희들 제재를 100년 해봐라, 100날 해봐라. 난 끄떡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가서 쏙닥거렸겠느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친북 세력들은 북한이 이제 핵을 완성했다. 그것도 뭐 핵 기술의 다양화해서 핵으로는 한 개만 있어도 무서운 게 핵인데, 이제 세계에서 사실은 실제로 쓰려고 하는 게 북한이니까 제일 세다. 이러면서 무섭다. 김정은이를 받들어 모시자, 보호하자.
김정은이가 다치거나 화나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김정은을 잘 지켜야 돼. 북한 정권이 튼튼하도록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핵전쟁 일으킨대. 이러고 있죠. 이게 현실로 보이는 게 북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렇지만 남한에서 먹고 있고 누리고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씨가 나와서 설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태영호 씨는 문재인의 대북 특사요, 윤석열의 대북 특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태영호 씨가 어째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그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때였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핵무력법이라는 걸 법으로 딱 고정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친북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칫하면 통일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쪽은 윤석열 문재인식으로 캡슐을 씌워서 핵 보유국이 되자, 나머지 반쪽은 두 나라로 갈라선 상태로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핵을 갖자. 그런데 밖에 나오는 말은 한국은 핵을 가져야 된다. 그 밖에서는 똑같이 한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 태영호 씨는 그래 무섭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지켜야 돼. 자, 일단 한 30년 지키자.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면 김정은이가 안전하고 북한 정권이 튼튼하고 거기가 강성대국,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풍족한 나라가 되면 그러면 핵전쟁 안 일으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북한을 전력을 다해서 먹여 살리자. 그런데 태영호 씨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국내 방송에 나와서 국내 신문사에서 이거 보도합니까? 안 하고 있죠. 이거 나오는 게 미국 가서 이러고 다닙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거 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 왜 그럴까? 이거 캡슐 씌운 게 한나라라는 것으로 봐줘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이지. 밖에서 승인 받아야 하니까 이러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거야 윤석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유리할 수 있다. 주물러 댈 수 있다. 바퀴 문제다. 이런 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김정은이의 반응을 봤을 때 핵무력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도 이 쇼 무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페이퍼 정보, 윤석열이 하고 있는 관념적 통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이 둘이 같이 지금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도박, 그거 좋다, 이런 것이죠. 그래, 김정은이는 이거 좋다고 하면서 되면 좋고, 그러면 안에서 캡을 씌워서 이제 한미동맹도 필요 없죠. 캡을 씌워서 밖으로부터 폐쇄된 상태에서 이왕 먹을 한국 잡아먹기에, 조용히 잡아먹기에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자, 좋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게 사기극인 것을 김정은이는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기를 치는데 그걸 망상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게 국민이 어리석으면 여차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면 떡국물 두둑이 챙기자. 자, 이런 심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팀이다. 이거는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 윤석열이 후보자일 때 이미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이상하게 무슨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교육시키면 나와서 자동인형처럼 얘기를 하는 윤석열,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식으로는 기술이 발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시스템.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국의 기술로는 이거 아직 아닙니다. 한국의 능력이 아예 안 됩니다.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AI 자꾸 이야기하죠. 이준석도 AI 이야기하죠. 단적으로 윤석열 AI라고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그 AI가 도리도리를 못합니다. 그냥 녹음 재생입니다. 아이콘?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AI 윤석열이 진짜 AI였다고 한다면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이제 근 1년 가까이 되니까 그동안 그 AI 학습이라는, 우리 인간이 하는 학습은 아닙니다. 그 기계 처리를 자꾸 반복하는 건데 AI 학습을 통해서 지금쯤은 훨씬 더 큰 어른 윤석열이 됐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공개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AI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정권에서 말하는 AI가 국민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지금 여기 아프군, 당신 지금 외롭군, 그래서 그 서비스를 척척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화 얘기입니다. 지구 전체에 그런 AI는 지금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러고 봤는데 그래도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뭐냐면 시진핑처럼 국민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 파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계속합니다. 자, 또 하나는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를 처음에 해서 그 담대한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기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재인 재탕인데 더구나 문재인이 이거는 실패한 거야 이렇게 봤는데 담대한 구상을 계속 이걸 갖고 유엔에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김정은이가 핵무력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계가 알아차린 것이죠. 자유세계에서는 지금 윤석열에게 담대한 구상 그거 치워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저 많은 일들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뭐 갑자기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거기 옷 벗은 여자들이 들어가서 무슨 거기가 캬바레입니까? 아무리 뭐 하여튼 그리고 또 거기를 통째로 뭐 미술관을 만들겠다. 갑자기 국방부,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국방부 자리를 뺏으면서 지금 군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이 과연 이들에게는 얼마나 장애물인가. 아무튼 용산에 가가지고 허구한 날 뭐 했다 하면은 그림, 대한민국이 그림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설치는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서 전시하고 하는 그 그림이 한류입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죠. 그렇게 청와대를 70여 년 된 청와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폐허를 만들다시피 했다. 그냥 장사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방부 그냥 비워서 가로채더니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을 자기네가 차지를 하더니 또 대한민국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까지 대통령이 출퇴근한다고 시민을 발길을 다 붙잡아 세워. 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 영빈관 900억에 지을 건데 그리고 공사하는 거 나라장터 그거 보여주지 마. 그거 수의 계약해.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나중에 공무원 임명할 거야. 내가 아는 애들 데려다가 쓰고 있어. 그럼 대통령실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국회에서 밝히라고 하니까 그거 안보사항이야. 이게 나랍니까? 그런데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왜? 간땡이가 부어서. 그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 좋습니다. 김정은이 대북 제재 숨구멍이 이상한 데서 뚫리는 거죠. 윤석열, 문재인 좋습니다. 정치인 카르텔들, 이들은 원래 정신이 좀 반쯤 나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정권에 들어붙어 있는 소수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은 죽어나갔지만 그 소수 기업들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어떤가?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설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 그래서 북쪽에도 쳐줍시다. 북쪽의 전체 주민. 그래, 한 8천만이라고 하면 이 8천만은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이들이 이 사기극을 벌이는 내일이 점점 더 지옥으로 갑니다. 8천만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는 어떤가? 세계는 매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 100%였다가 이제 200%로 되니까 더 커지니까 통일 코리아는 테러국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에게 가장 큰 벽은 미국입니다. 윤석열이건 문재인이건 경제 숨통이 조이면 끝장난다. 그렇기 때문인데 미국은 지금 아주 효과적인, 효과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준다 이래갖고 그거 갖고 싸우겠다고 지금 머리띠 메고 달려드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다 이러고 나오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단호한가 하면 자기네 뭐 F-35인가 자기네 그 전투기 거기에 중국 거 썼다고 납품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 잘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는 사느냐 죽느냐 싸움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정치인 카르텔들은 내부에서
테이블 위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미국이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당신은 뿌리가 미국이야. 그러니 중국에서 손 떼라. 이제 양다리 그거 안 된다. 문재인이 균형 외교라고 하면서 사실은 친중, 친북이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죠. 미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문재인하고 똑같이 나의 뿌리는 중국이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윤석열의 고민은 미국 저거 손을 떼고 싶은데 손을 못 떼겠네.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긴 역사와 넓은 공간적인 이런 거를 이야기했죠. 심오한 사상도 들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 혹은 이 정부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갖추어야 할 능력이기는 한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 구상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관념적 통일 구상입니다. 관념적 통일, 그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니고 속은 그대로 있고 캡슐을 씌워서 통일로 보이면서 속에서는 북한이 남한이 갑을 관계 이렇게 된다. 이 관념적 통일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가 있으면서 캡을 씌우는, 돔을 씌우는 밖에서는 한 나라로 보이는 통일이다. 이거 구분할 게 요즘 많이 나왔던 일국 이제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국 이제는 밖에서 이제가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밖에 이제를 안 보이고 한 나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불투명 캡슐을 씌운다. 그러면 이 통일은 뭐로서 드러나는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로서 드러난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게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정부다. 이게 바로 코리아 통일 정부이고 페이퍼 컴퍼니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관념적 통일 구상에 따르면 이 캡을 씌우면 이걸 세계가 통일이라고 믿으면 세계는 김정은이가 핵을 쏠 거야. 미국도 공격하고 한국도 공격하고 일본도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이 국민들은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캡을 씌웠다고 하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 내부는 우리가 그냥 관심 끊을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진짜 힘 있는 권력체들은 이게 뭔지, 이게 200% 커진 테러 집단이라는 거를 벌써 눈치챘죠. 담대한 구상 치워라 이 소리가 나왔으니까. 어떻든 이제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윤석열이 말하는 대로 가게 되면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다 하는 겁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북한 비핵화라는 게 전 세계에서 북한 그러면 비핵화만 하면 북한한테 이거 양보할 수 있어. 뭐 요 정도는 줄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핵화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뭐냐 하면 이 통일 코리아가 핵 보유국이 돼버린다. 핵을 가지고 있다.
뭐 보유국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라가 아니고 핵 확산을 금지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핵을 잘 관리하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일 코리아 정부는 핵 보유국이 될 것이고, 이렇게 캡이 씌워진 상태는 여기 핵이 있는 나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어떠냐? 핵은 북한 거야. 우리는 저 핵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야. 이게 속의 내용이지만 대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 한 나라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질게. 똑같이 한국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걸 북한을 대신해서 나서서 보증을 서는 것이죠. 책임도 지고 벌도 받고. 그러면 이제는 통일 코리아 제재를 받으면 한국 제재 받는 겁니다. 안에서 아무리 통일이 안 됐다고 우겨도. 그래 바로 태영호와 권영세가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수준이나 경쟁력이 각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남 탓할 게 없죠. 우리가 지금 속이 비어있는 강정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사 젖혀놓고 열심히 뛰는 이유, 바로 이런 역대급 사기극, 이걸 뭐 진심으로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둘이 내심은 다르겠죠. 뭐 권영세가 김정은을 위해서 저럴 리는 없고, 태영호는 김정은을 저렇게까지 떠받들고 하게 되면 좋은 모양입니다. 자,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그리고 그 80%는 문재인이 채우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보수 우파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부는 우리의 정부겠거니, 하다못해 민주당과 싸우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는 민주당의 반대편이겠거니, 또 민주당에서 우리 민주당 소속 그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같이 가는 이런 거니까 그거는 또 민주당과는 같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믿음 모두 버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